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반도체 중심의 상승을 보였음에도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XR, 의류, 카지노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담보 인정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영끌 대출이 올해 들어서만 22조 원가량 급증했습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정부와 관광업계가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주로 K-팝, 뷰티 등을 내세워 한국 여행을 유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이 2조 원 규모의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오는 2027년까지 AI 분야에 총 6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재한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전문가님, 어제 뉴욕 증시는 반도체 상승을 중심으로 상승세 나와줬는데요. 예. 국내 시장은 마이크론의 상승세에도 지금 하락 나오고 있거든요.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예, 오늘 금요일이라서 좀 쉬어가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미증시가 올라가면은 이제 올라가면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동행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현재 중국 증시가 아니겠느냐 나름대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중국 증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부양 정책을 실시를 좀 했죠. 그래서 차트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비정상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매우 가파르게 진행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어떤 상승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어떤 부분이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미 증시의 상승, 그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의 상승 이런 모멘텀, 그다음에 환율 하락, 그다음에 금리 하락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은 거의 상승장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 상해 증시의 어떤 월봉의 차트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은 여기서 이 저점의 라인대 부분들을 약간 그어 보면은 거의 추세 이탈 직전까지 굉장히 위험한 어떤 순간까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약간 올라와 주기 때문에 진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왜 쌍바닥이 굉장히 큰 파괴력이 있냐면은 주가라는 것은 큰 중기 사이클 이런 사이클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서로 다른 사이클이 2개 내지 3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뭐 이렇게 이제 그려볼게요. 자, 이런 부분이 좀 있다면은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서로 다른 사이클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만났기 때문에 실제는 이렇게 주어진다. 그래서 장기 사이클이 위, 그다음에 중기 사이클이 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암시를 시간 사이클로 보면 암시를 하기 때문에 강력한 매수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 중국 상해 증시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보면은 상단의 추세가 어디입니까? 4,000포인트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그 슈팅의 과정이 부양 정책이 살아난 과정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이 약 6개월 정도 또는 8개월, 그러니까 1년이라는 상승 파동이 상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1년의 절반이면 6개월이죠. 그다음 1년의 3분의 2라고 생각하면은 거의 8개월 정도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6개월에서 8개월은 상승 추세 흐름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전개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한국 증시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자 이 고점에서 제가 이제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락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하락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7월 10일이죠. 그러면 10월 10일이면은 정확하게 3개월이 좀 되죠. 그러니까 연휴 기간이 뭐 최대 황금 연휴이기 때문에 뭐 연차 내고 못 내고 하면은 거의 10일을 쉴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실제 영업 거래일 시간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여기서 헤매고 있죠. 헤맨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좀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3개월이 다 지났기 때문에 물론 조정을 보이고 갈 수가 있고요. 바로 갈 수가 있는 애매한 시나리오가 지금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매 공방. 물론 저는 위쪽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추가 상승 뒤에 조정 뒤에 다시 한번 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 부분들은 10월 달에 본 방향이 위쪽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바뀌는 길목에서 위쪽이면은 그는 1년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6개월의 방향성이 드러난다.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지금 한국 증시 부분들은 크게 이제 상승과 조정, 유동성이 꺾인 부분들, 그다음에 완만한 상승과 조정, 완만한 상승과 조정, 그리고 세 번째 강한 슈팅이 이렇게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 차의 경기 회복의 어떤 흐름들이 조만간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는 쌍봉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가는 어떤 분위기, 내년 6월까지는 전력 투구를 10월 달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길면 뭐 8개월이고 짧으면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데 다시 한번 이런 흐름, 그러니까 다시 뭐 반복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1년 동안에 이런 흐름들이 됐죠. 꾸준하게 상승하다 한번 박살나고 꾸준하게 상승하다 박살나고 이런 부분이 있죠. 이렇게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던 어떤 투자의 경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리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 동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자 외국인이 매수 기관 매도 양쪽인데 뭐 약간 혼조세 금요일이라는 뭐 전형적인 효과 때문에 약간 혼조세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넘어가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보시면은 넥스트라는 종목이 오늘 뭐 상한가를 갔습니다. 한번 섹터를 분석해 보면은 메타버스 쪽, 그 다음에 증강영실 AR 쪽의 흐름들입니다. 자 여기서 맥스트라는 종목은 바로 이 AR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제작의 툴을 이제 제공하고 있고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여기에 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AR이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강자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상한가 되는데 만약에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메타버스 쪽도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AI 시대가 접어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AI를 구현하기 위한 반도체, AI 반도체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HBM이 자 뜨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그 결론적으로는 어떤 서비스냐면은 현재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이런 그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실제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 다음에 뜰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들은 로봇의 분야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될 거고, 그 다음에 AR를 현재 AR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추가로 하게 되면은 디지털 화폐 또는 가상화폐 이런 부분이 되는 흐름들이 플랫폼이죠. 이런 부분이 되는 것들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의 상용화, 하드웨어가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어제는 안 떴지만은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 부분들이죠. 현재 AI를 구현할 수 있는 AI 기반의 리얼타임 콘텐츠 부분들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3D 관련된 업체들이 오늘 추가적으로 대규모 상승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오늘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런 종목군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핑거스토리라는 종목군도 오늘 뭐 상승을 좀 해주는 부분인데 섹터 관련된 부분 보면은 모바일 콘텐츠, 웹툰 이런 부분인데 AR 글래스가 이제 상용화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 부재죠. AR 글래스를 뭐 한 100만 주고 200만 원 샀다 하는데 길거리에 돌아다녀 봐도 현재 간단한 교통 신호라든가 뭐 이런 것밖에 없고 뭐 상품 선전이나 뭐 어떤 사물 안내 이런 것들이 빈약하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도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되기 때문에 모바일 콘텐츠 관련된 부분이 AR 쪽으로 연결이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오늘 순환매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뉴프렉스라는 종목군도 오늘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뉴프렉스라는 종목을 한번 섹터로 보면은 PCB 기판에 좀 해당이 됩니다. 메타버스에도 해당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뉴프렉스는 AR 글래스의 연성 회로 기판을 공급하는 어떤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뉴플렉스가 떠주고 있기 때문에 AR 글래스의 어떤 그 파괴력, 물론 지금은 최근에는 뭐 자동차 쪽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지만은 어제도 제가 뉴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도 추가로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파워가 현재 AI 쪽에 이제 한 단계 상용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정이 있으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번 쭉 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이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사피엔 반도체를 보면은 사피엔 반도체도 마이크로 LED 쪽에 좀 해당이 되죠. 마이크로 LED 쪽은 AR 글래스에 장착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안경테 옆에서 안경 아래다가 프로젝트 빔을 싸서 앞에 사물 앞에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에 좀 해당이 되는데 디스플레이 쪽이 사피엔 반도체, 라온텍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하죠. 이런 부분이 떠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라운텍을 뭐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은 하락 횡보 흐름에서 위쪽으로 올라주는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장중 조정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더라도 대부분 이쪽 관련된 부분에 거의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STX 그린로직스 한번 보면은 물류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좀 이슈 때문에 좀 올라와주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이 STX 그린로직스. 그러니까 STX 그룹주가 상당히 이제 저평가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대기업에 인수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STX 중공업도 인수가 되고 뭐 그런 부분이죠. STX 그린로직스도 이와 비슷한 어떤 저평가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박스권을 세 번째 이제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나머지 이 정도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요일로 잠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XR 그리고 중국 경기와 국경절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전략 세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메타버스 관련인데요. 오늘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큰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의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의 훈풍이 크게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스냅챗의 스냅도 스마트 안경 스펙터클을 새로 내놓았습니다. 자, 이 관련된 움직임 어떻게 될지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반도체도 올라왔습니다. 삼성이 내년 HBM의 수요를 올해보다 2배 더 크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공급 전략도 그에 맞춰서 또 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반도체의 겨울이 오지 않는 건지 이 관련된 움직임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자, 오늘 좀 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오늘 또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들일까요? 일회성일 것 같았던 현재 메타의 안경, 스마트 안경이 좀 세게 움직여주고 있죠. 오늘도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다시 뛰는 메타버스, 꿈의 안경 메타 오라이언을 현재 출시를 했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라는 사명으로 바뀐 지 오래됐는데 중요한 것은 완벽한 메타버스의 세계를 구현하지 못했던 그런 것 때문에 오랜 동안 침체를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AR 글래스 보다 더 혁신적인 이게 AI 기술과 만나면서 라마라는 어떤 LLM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오라이언은 안경 유리의 프로젝트를 통해 3D 이미지를 투사시켜 증강 형식을 구현한다. 뭐 이렇게 설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경 중에 가장 큰 시야각 부분들, 그러니까 완벽하게 어떤 그 시야각, 선명성 이런 것들이 투여가 돼야지 실감 있게 진행이 되는데 앞에 뭐 뿌옇게 시야가 선명하지도 않게 하게 되면은 사람의 인식 체계는 혼란을 가져오게 좀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막 현재 어지럼증, 구토 막 이렇게 유발하고 하는 것들은 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난제를 하나씩 극복하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걸 조작하기 위해서 하는 신경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 기술적인 오퍼레이션이죠. 그래서 이걸 조작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이래서 눈앞에 어떤 인터넷이 떠 있다. 근데 손으로 이렇게만 해도 화면이 넘어간다든가
또는 말로만 해서도 어떤 기능이 된다든가 아니면 눈앞에 스마트폰이 떠서 번호를 누른 척 허공에다 대고 누르면 실제로 터치감 느껴지게 한다든가 또는 영화를 본다든가 또는 어떤 쇼핑을 하면서 어떤 물건이 있으면은 물건 앞에다 터치를 하면은 설명문이 튀어나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쇼핑몰에서 세일합니다. 그 팝업처럼 튀어나온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로써 다 진행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상용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부분, 사피엔 반도체 이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피엔 반도체하고 라운텍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사피엔 반도체는 구동칩,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칩이고 현재 라운텍은 디스플레이 오리지널, 어지럼증 현상, 휨 현상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하는 시스템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보시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툴 이런 것들은 무료로 제공하는 넥스트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사피엔 반도체 부분이죠. 저점에서 쌍바닥 찍고 올라와주고 조정 보이고 다시 한번 버티는 냉랭점이 좀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면은 가정으로 트럼프가 된다는 가정으로 물론 이제 거의 이제 기정사실이 되지만은 가정으로 보면은 가장 뜨는 것이 바로 현재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런 거하고 계속 연결이 좀 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이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를 했다 하면서 이쪽에 대한 부분들, 인공지능 도약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AI 전문가들이 포진하는 AI 강국 가능성이 미국, 중국,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한국 정도 몇 개의 나라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뭘 강조를 하느냐? 한국으로 된 AI의 어떤 기반의 그 어떤 성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당연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글을 쓰는 것인데 왜 국제시대 경쟁력이 있냐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낼 때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문자를 보냈을 때 가장 빨리 보낼 수 있는 것이 한글이라는 것이 이미 이제 입증이 됐죠. 한글에 대한 어떤 그 음을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표음 문자잖아요, 그렇죠? 이게 음을 그대로 적는 어떤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 자연어 처리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장 기술이 뛰어난 것이 사실 입증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서 가장 최적화된 문자가 어느 문자냐? 결론은 한글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보편성, 확장성 이걸 통해서 번역에 대한 부분들도 가장 완벽하고 그다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글에 대한 국제 경쟁력, AI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선두에 설 확률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의 어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완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에 대한 AI 쪽의 어떤 종목으로 보면은 가장 앞서인 것이 폴라리스 그룹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인공 서비스를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공급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폴라리스 AI라는 어떤 그룹을 창업을 해서 계열사를 두고 전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은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중장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지만은 오랜 동안 박스권 보이고 다시 한번 3파동이 진행이 되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폴라리스 AI 쪽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어제 저녁에 뉴스가 나오는데 페달 오조작 방지 의무화 현재 국회 입법화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에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거는 짧게 간단하게 보면은 상신 브레이크라는 종목이 뭐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마찰제 브레이크 부품을 전문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 착실한 매물이 나왔지만은 조정을 보이고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고 또 시총이 적은 저평가 밸류업 부분 저평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시세 순환매가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삼성이 반박을 좀 했죠. HBM의 수요가 폭증을 한다.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비관론을 좀 인축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모건 스탠리가 거의 코너에 이제 몰리는 거의 사과문을 쓰기 직전까지 이제 코너에 몰리고 있다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큰 이렇게 오판을 좀 했다 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 반도체가 부족한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나타나고 기술 보고서를 보면은 2026년까지 HBM은 60에서 50%, DRAM은 40에서 50%, 랜드는 30에서 50%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2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2005년에서 2007년에 우리나라 장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 2025년, 2027년 한번 주기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AI의 상용화 때문에 지금은 2024년이죠.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되는 이 변곡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 굉장히 큰 어떤 변곡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AI가 3년째 접어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반도체가 새로운 겨울이 아니라 겨울을 건너뛰고 새로운 봄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네요.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좀 아쉬운 흐름이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반도체가 어제 혹시 예. 나온 게 일시적인 건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오늘도 반도체 관련해서 좀 중요한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뭐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는데 저 반도체 관련된 업체 또 그 취업하신 분 이걸 참고하시면은 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오늘 배워야 될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좀 한번 살펴봐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좀 해당이 되고요. 증착 공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착 공정은 시가 공정 이후로 수직으로 중축하는 과정. 그러니까 증축이라고 보시면은 딱 맞습니다. 증착은 중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번 이렇게 수직으로 올리기 때문에 계속 이걸 한 번에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층층이 만들어야 되는데 할 때마다 뭡니까? 방막을 하고 이걸 깎아내야 되니까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포토 공정이 들어가게 되고 포토 공정 다음에 식각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이걸 무한히 반복이 되면서 층을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전체 반도체에 대한 구조를 만들게 된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현재 식각 공정 이후로 층을 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방막을 만드는 것을 증착 과정이라 하는데 지금은 미세화 반도체가 미세화하게 되기 때문에 원자 단위로 이걸 이제 증착을 코팅을 하거나 뭐 증착을 하는 그런 도포 기술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원자 단위 방막 기술이 이제 등장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 여기에 대한 수혜의 어떤 기술들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증착 공정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알다시피 자, 산화 공정, 포토 공정을 했죠. 어제는 식각 공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증착 앤드 이온 주입. 예, 증착하고 이온 주입하고 분리를 시켜서 증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후공정 과정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증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증착 부분은 뭐냐면은 기존에 여기서 보시면은 산화막이 있고 그 다음에 포토 공정에 있죠. 이걸 깎아내고 그러죠.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로 더 깎아내고 그 다음에 포토 레시스트를 제거하고 이렇게 되면은 산화막 이외에 이런 것이 나와 있죠. 웨이퍼는 그대로 이렇게 노출된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겠죠. 근데 이걸 뭐냐면은 증착을 좀 해야 됩니다. 다른 회로 물질을 그리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코팅하는 과정. 전체를 코팅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코팅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증착 과정들이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절연막층, 연결층,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아 올려가는 그런 구조가 증착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D램 단면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회로도가 그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 계속 이거를 층층으로 쌓아서 방망을 쌓아서 포토레시스트를 해서 포토레시스트에 밑그림 그리고 다시 식각을 하고 포토레시스트를 제거하고 또 회로도 완성됐으면 또 새로운 방망하고 이렇게 마치 그 아파트를 짓듯이 빌딩을 짓듯이 층층이 콘크리트 레미콜 붙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작업이 증착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방막 증착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주로 액체 상태, 기체 상태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액체 상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제 기체 상태로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물리 기상 증착 PVD 그다음에 화학 기상 증착 CVD 이런 것인데 화학 기상 증착이 뭐 더 중요한 건데 여기서 그 중에 하나가 원자층 증착이다. AL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기상 증착을 CVD라고. 그래서 이걸 ALD하고 이걸 CVD에 합치면은 ALCVD라는 개념이 가장 완벽한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뭐 상압, 조원, 플라즈마 뭐 이런 부분을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참고만 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화학적 기상 증착, 물리적 기상 증착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물리적 기상 증착은 이온비움으로 싸서 만드는 거고 화학적 기상 증착은 두 개의 이제 기체를 반응시켜서 고체가 되면은 이걸 눈 사이에 이렇게 쌓이게끔 하는 것이 화학 기상 증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 기상 증착은 CVD, 물리 기상 증착은 PVD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화학 기상 증착의 방법이 상압, 저압, 높은 압 이런 부분으로 점점 발전이 되다가 지금은 최근 저압에서 원자층 증착까지 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하고 최첨단 공법이 다른 건 다 뭐 몰라도 됩니다. 원자층 증착 방식이다. ALD 또는 ALCVD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했을 때 원자 단위까지 두께를 조절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최첨단 가장 미세한 단위다. 이게 미세 공정의 최첨단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방법은 뭐냐? 현재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도포를 하게 되고 밑바탕이 되는 전구체를 이제 도포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반응체를 이제 도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걸 반응체를 도포하게 되면은 이게 반응이 돼서 치환하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의 층이 완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해서 원래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래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로 붙일 수는 없고 물질이 되기 전 단계에 전구체를 붓고 이걸 취현하는 현재 형성이 되는 이렇게 화학적 반응을 하면서 한 단계씩 올리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층 증착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물질을 바로 코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 전구체를 깔고 이걸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다시 한번 도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다. 그리고 이걸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하면서 층층이 쌓아지는 그런 것이 원자층 증착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처럼 특별한 분야만 이렇게 반응을 하게끔 하면은 원자층이 한 단계,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까지 미세하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선택적인 원자층 증착의 탁월한 기술력 이게 되는 거고요. 또 반대의 개념으로 하나씩 이제 깎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렇죠. 화학적 반응 내에서 한 단계를 깎고 화학적 반응에서 두 단계 깎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초미세 개념에서 원자층 증착 또는 원자층 식각 이런 개념을 통해서 미세한 부분까지 완성이 된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멀티 패터닝 방법, 3D 랜드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핀팻 방식의 미세한 게이트를 만드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미세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 원자층 증착 방식을 할 수 있는 장비, 그다음에 소재, 이게 가장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첨단 관련된 기술적인 종목군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반도체 증착 공정이었습니다. 식각 공정 이후에 수직으로 잘 쌓아 올려야 하는 그런 정밀한 과정인데요.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자, 식각 공정에 의해서 이번에는 또 저희가 이 잘 쌓아 올려야 하는 그런 정밀한 과정을 또 배워봤는데요. 네. 자, 이 분야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또 강자를 이루고 있을까요? 네, 장비업체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닉 IPS하고 주성 엔지니어링 두 종목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오닉 IPS는 장비업체로 많이 소개를 좀 해드리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요 며칠 품목이 PCVD, 플라즈마를 이용한 화학적 기상 증착 장비를 전문으로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닉 IPS가 첨단 공정에도 맞고 또 플라즈마 공정에도 맞기 때문에 아무튼 플라즈마 들어간다, 원자 증착이다 하면 다 좋은 겁니다. 첨단 공정. 또 오닉 그룹주가 대부분 수직 계열을 좀 했죠. 반도체 소재 장비 쪽으로. 이런 부분인데 이제 고점에서 약세를 보이다가 한번 크게 이제 빠졌던 그런 부분인데 절반 정도 빠졌습니다. 이제 뭐 서서히 약간 올라와 주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이 오닉 IPS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주성 엔지니어링 부분이죠. 주성 엔지니어링 부분이 이제 왜 또 각광을 받게 되냐? 원자층 증착 방식의 요거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원자의 단위로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겠죠.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기술력이 가장 돋보이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수주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그 압도적인 어떤 그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는 뭐 4만 원에서 제가 항시 이야기하지만은 주가는 사서 반토막이 된 것이 아니라 반토막 된 걸 사라고 말씀드렸죠. 4만 원에서 2만 원 왔잖아요. 그렇죠? 2만 원 위에서 보니까 쌍바닥 찍고 이제 올라와 주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시 흔들림이 있더라도 한번 폭락 직전까지는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메모리 신규 투자 확대로 그 수혜가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다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면서 더 큰 기대감을 모았으니까요. 이 두 종목 다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은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실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네.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증착 장비, 원자층 증착 장비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ALD, CVD 이렇게 기호 보이시죠? ALD가 들어가면 일단은 뭐 좋은 겁니다. 그래서 풀 라인업을 다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특화된 요인들은 바로 태양광 설비 쪽이죠. 왜냐하면은 태양광 셀을 만드는 어떤 기법하고 이 반도체 셀을 만드는 기법의 공정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방막 장비나 뭐 증착 장비 이런 업체들이 똑같네 하면서 뛰어드는 거죠. 장비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이 팬텀 셀이라고 해서 기존의 이제 태양광 폴리실리콘 현재 위에 새로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어떤 셀을 붙이면은 장파장, 단파장 모두 흡수하는 효율이 좋은 태양광 전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게 뭐 유리라든가 건물 외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는 것까지 부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더 높은 점수. 물론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 워낙 유명하지만은 그래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더 나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이제 특징주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다양한 증착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예. 또 시장이 하락 중이지만 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자, 이름에서 느꼈다시피 소재구나, 머티리얼즈 소재구나 맞습니다. 증착 과정에서 필요한 새롭게 신규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 미세 공정에서 보면 재료가 바뀌고 그 신규 재료를 현재 연구 개발하는 업체 이게 이제 높게 되겠죠. 그래서 미세 공정에서 증착 과정에서 필요한 물질이 하이캐리한 물질이 있습니다. 하이캐리한 물질을 만들기 위한 전구체 물질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이 이제 TMA라는 물질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왜 그 전에 이제 이 하이케라는 어떤 물질 또 로케라는 것도 있는데 왜 필요하게 되냐면은 반도체가 미세하면 될수록 얇기 때문에 누설 전류가 굉장히 많이 새 나갑니다. 절연율이 높은 물질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바로 누설 전류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케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자, 그런 부분인데 바로 하이케 물질을 만들기 위한 전체 단계 현재 트리메틸 아민이라는 부분이 반도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촉매제, LED 소재,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유일하게 레이크 머티리얼즈만 이런 여러 가지 소재에 쓸 수 있는 현재 TM이라는 물질을 다 생산하는 가장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소재죠. 뭐 LED 쪽, 그다음에 태양전지 쪽,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쪽 이런 부분이 좀 있죠. 여기 하이케이 전구체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하이케이를 만들기 위한 현재 그 전에 어떤 그 합성 물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이케이를 물질을 만듭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소재에 대한 기술력이 거의 완벽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이케이 물질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디램에 대한 트랜지스 만들 때 절연 물질 SiO2를 이제 대체한다든가 이게 슈퍼 커패시터죠. 커패시터를 만드는데 이 절연 물질을 한다든가
뭐 이게 게이트를 만드는데 이렇게 저런 물질을 쓴다든가 다 필요한 부분이 HK, 하이K 사용처 예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쪽 관련된 어떤 경쟁 업체는 DNF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쟁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하나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방막 재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막 재질인데 이 방막 재질에 대한 전구체 물질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이걸 화학적 반응을 익히면은 방막 재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구체 물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납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증착 공정에 필요한 현재 코팅 방막 재질이 필요한 전구체를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기술력이 가장 돋보이죠. 또 하나의 레이크 머티리얼즈 재료는 이런 화학적인 기술력 가지고 2차 전지에 도전을 하게 되고 전고체 배터리로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해질, 고체 전율이 필요한데 고체 전율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이 황화 리튬입니다. 황화 리튬에 대한 생산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 T하고 만드는 방법은 좀 비슷하지만 또 다른 특허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또 하나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되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오늘의 탑으로 고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차트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게 보통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고점에서 이제 33,000원 좀 해당이 되고 이게 13,000원 많이 빠졌죠. 13,000원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로 보면은 마지막에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이렇게 하락을 흘러내려야 하는데 하락하지 않고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좀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와주는 추세 트렌드로 보면은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안심권은 이 정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 되고 약간 오버슈팅이 되면은 22,500원 이렇게 되겠죠. 목표가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늘 매수가는 오늘 뭐 종가로 장중이 조금 빠질 수가 있습니다. 손절가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16,000원, 10% 못되게 하는 가격대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DNF하고 거의 쌍벽을 이룬 종목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다. 증착의 장비 업체하고 소재 업체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포토 공정하고 증착 공정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증착 공정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다음에는 뭐 이용 공정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머니로 메타버스, AI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반도체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반도체 증착 공정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